7월 24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56% 하락한 2758.7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26% 상승한 814.2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1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셀리드 한 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18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생물보안법 시행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며 제약 바이오 테마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상원의회가 환자를 위한 저렴한 처방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이 법안은 제약사들이 신약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특허 건수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존 코닌 의원은 특허를 남용한 제약사들의 반경쟁적인 관행을 규제하고 처방약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이번 법안을 비롯해 미국에서 약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도입되면서 바이오시밀러로 불리는 의약품 복제약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한 국내 제약사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바이오 기업들의 경우 해리스와 트럼프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알테오젠과 에이프로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별적인 이슈가 붙어주었던 종목들 위주로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셀리드는 코로나 백신 후보물질에 적용된 독자적 기술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히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국과 유럽, 일본, 러시아, 중국 등에서 특허를 출원 중인데 이어 미국과 러시아에서도 특허를 등록했다고 전해졌고요. 마크로젠은 삼성전자와 유전체 데이터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크로젠의 건강관리 플랫폼 젠톡이 삼성 헬스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전해졌고요. 동구바이오 제약은 다음 주 화요일에 발기부전 치료제와 조루치료 복합제 구세정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동반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해리스 부통령 섹터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 간의 대결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도는 박빙의 차이를 보였으며 일부 가상 대결에서는 해리스가 오차 범위 내에 트럼프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의 선택권을 강조하며 낙태권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및 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임신 중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기존 연방정부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예고한 바 있어요. 두 사람은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 기록의 말소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제는 사업비 임약 및 대마 관련주들이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부각되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ETF 거래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내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가 모두 참여할 수도 있다고 전해지면서 일부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상승했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가상화폐의 우호적이라고 알려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사로 나선다고 전해졌으며 해리스 부통령도 참여를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예스24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스24는 최근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건설 사업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하이젠 R&M이 오늘 급등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로봇 테마와 관련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내년에 공장에 배치하고 2026년에는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험 생산하여 회사 내부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2026년에는 다른 회사들을 위해 대량 생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어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하이젠 R&M은 최근 LG전자 로봇 관련주로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얼마 전 LG전자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며 인텔 및 존슨앤존슨 등과 협업 기회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하이젠 R&M이 LG전자의 모터 사업부로 출범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압 방폭형 서브 모터를 생산 중이고 75kW까지의 서브 모터를 생산하고 있다는 부분이 부각된 바 있습니다. 한편 셀바스 헬스케어가 급등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국내 대표 의료 AI 기업인 뷰노와 루닛이 호재를 전해온 바 있습니다.
뷰노는 AI 기반의 뇌정량화 의료기기인 뷰노메드 딥브레인을 미국 시장에 공식 런칭한다고 밝혔는데요. 루닛 또 카타르 공중보건부가 주관하는 국가 유방암 검진 프로젝트에 자사의 AI 유방암 검진 솔루션인 루닛 인사이트 MMG를 제공한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의료 AI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셀바스 헬스케어에도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K옥션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장마감 후 은행권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토큰 증권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다이나믹 디자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한중NCS는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차 캐즘 속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로 강세를 이어간 모습이었습니다. 한중NCS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인 화재와 열폭주, 안전성 등을 개선 후 삼성 SDI의 협력사로 선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 SDI는 최근 미국 최대 전력 업체인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1조 원 상당의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납품을 추진 중이며 계약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으니 체크해주세요. 한편 휴젤도 오늘 급등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휴젤의 보톡스 제품인 레티보의 미국 출시가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해당 제품 매출이 전년 대비 40%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동방이 급등했는데요. 정확한 급등 사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에 따라 고객과 판매자들이 결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티몬 측은 정산 지연 이유에 대해 일부 판매자들이 판매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소비자들도 구매를 줄이면서 거래에 여파를 미쳤다고 설명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티몬의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이 미국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의 판매 대금을 활용했는데 이때부터 유동성의 적신호가 켜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하던 구영배 큐텐 대표가 국내에 들어와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쿠팡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방은 7월 초 쿠팡과의 물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쿠팡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동방은 최근 동해 가스장 관련주로 부각된 바 있는데요. 동방은 물류기업으로 포항 영일만항 운영을 100%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어 동해 가스장 관련주로 분류되니 체크해주세요. 이어서 파크시스템스가 상승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파크시스템스에 대해 조정 구간에서 매수해야 할 회사라고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파크시스템스의 원자 현미경 제품의 시간당 웨이퍼 처리량이 예상 대비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신규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갈 준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파크시스템스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목표 주가는 동일했습니다. 끝으로 신성통상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공개 매수를 통해 자진 상장 폐지를 실시한다고 알려졌던 기업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공개 매수를 진행했지만 목표했던 만큼의 주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신성통상은 최대 주주가 배당 확대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상장 폐지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주주들의 반감을 샀다고 알려졌는데요. 공개 매수 가격도 소액 주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자발적 상장 폐지는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킬이라는 비판이 돌기도 했어요. 그런 신성통상이 공개 매수에 실패했다고 알려지면서 오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이었네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